계속 본다고? 아직 가지고 있는 뭐라고? 가지고 있어. 아, 줘 그러면 좀 시험지 좀 보자. 어? 야, 니네 학교 80점 동네가 17명밖에 없대잖아. 심지어 나무래도 걱정이냐? 3번. 아니, 3번 좀 많이 들었어요. 아예 한번 틀릴 수도 있지. 사람이 틀릴 수도 있지. 야, 16번 해줬잖아. 미분 가능하지 않다. 아니, 틀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럼 어떻게 16번은 잘 찍었네. 맞췄네. 이게 어려운 거야? 어렵지. 그렇지. 아, 자꾸 나 어렵다고 생각을 해. 어려운 거야. 고생했다. 상호, 이거 상호래. 너 필요해, 이거? 학원에다 기증해놔. 내가 후배들 위해서. 시작할게요. 어느덧 6명이 됐군요. 3명이었는데. 이번 6명이 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도함수의 활용 3부터 할게요. 3부터. 다 배웠잖아, 또야. 다 알잖아. 그렇지, 이게 의기소침해졌어. 응? 남자가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졌어? 여기 앉혀도 돼. 그럼 뭐 신경 쓰는 셈 아니야. 자, 볼게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함수 문제를 풀려면 그래프의 개형이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프의 개형. 찍고 있어요. 찍고 있고. 자, 1번 숙제가 집에 가셔서 오늘 밤 너와 난 단둘이서 다시 한번 보고 복습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돼요. 내용을 기본적으로 외우는 게 기본이고요. 상호는 계속 성적이 올랐는데 요번에가 좀 덜 올랐네요. 공부한 거에 비해서. 그렇죠? 좀 아쉽네요. 쉬운 거 3개 가지고 알아서 들려오고 고맙다. 객관식 봤는데 주먹이 불끈 져지더라. 국어학원 간다 그럴 때 눈치챘거든요. 아니 그 다음 시험이 그건데 어떻게 해요? 수학을 해야지. 수학을 해야지. 국어 따위를 하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국어 잘 봤어 그래서? 잘 봤어?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어? 그럼 잘 못 본 거지. 선생님 다 맞았어요. 선생님 다 맞았어? 어깨에 그래서 으쓱한 거야? 고생했고. 고생했어요. 이제 좀 슬슬 10월달은 조금 즐기세요. 10월달은 주말에 안 부를 거예요. 11월달 되면 이제 슬슬 즐거운 마음으로. 시험 일정을 알 수 있을까요? 다음 기말고사 언제니? 네,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또 12월 7일. 10? 2월 7일. 7? 그러면 뭐 다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야 되겠네요. 너는 11월 12일. 12일? 네. 너는 왜 또 늦어져? 제일 먼저 봐서? 그러고 얘네 학교 이상하다니까? 자퇴해. 갔다 오자. 너는 그치, 네가 안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 내가. 자, 보자. 자, 2차 함수부터 볼게요.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자, 미분을 해주면 2ax 더하겠죠. 자, 얘가 0일 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고요. 자, 그래프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자, 잘 기억해라. 나중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얘는 프라임 x의 그래프예요. 프라임 x의 그래프. 자,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0이었다가 양수가 되는 부분이겠죠. 이거는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그래프 그릴 때 이거 모르면 혼나요.
y는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s 플러스 d라고 하고 얘를 미분해주면 3ax 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 c가 됩니다. 자, 우리가 그 값을 가질 조건의 가장 기본적으로 증가함표는 고등학교 2학년이 그릴 일은 없어요. 이과생은 가끔 그릴 수도 있는데 이과생도 거의 안 그립니다. 증가표를 그리고 문제를 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를 보면 종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가표를 그리지 않고 문제를 풀 거라. 얘가 0이면 얘 두근이 서로 다른 두근을 갖고 있으면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자,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집에 가서 꼭 외우세요. 그림은 대충 그릴게요.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될 거예요. 똑같이.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특징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프라임 X가 0인 그래프에서 내가 그 값 두 개를 받는 경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정리한 거는 이쁘게 정리한 애가 있거든요. 걔한테 보내드릴게요. 걔가 학교생 매기면서 얘기했대요. 전국에서 80점 이상이 17명이다. 최소한 17등 안에 든 거예요. 한 문제 맞췄으면 완전히 1등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프가 뭐였냐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프라임 x의 그래프가 얘랑 붙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미분했을 때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게 근이 되는데 얘랑 같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붙여버리면 그림의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0이 되고요. 여기가 감마라고 하면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접하는 꼴이 돼요. 자, 판별식 D는 0이 될 거예요. 물론 다 알고 있으시겠죠? 그렇죠, 정은아? 그럼요, 이 정도 기초는 정은이 다 알고 있죠. 자, 이런 그래프죠. 자, 얘는 만나지 않는 2차 시계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판별식 D는 당연히 뭐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요. 세 개의 그래프인데 나누는 기준은 얘가 돼야 되고요. 자, 3차 시계 그래프는 근을 두 개 갖거나 프라임 x가 근을 두 개 가지면 나는 그 값을 갖고 있는 거고요. 프라임 x가 근이 하나거나 없으면 그림 보이시죠? 그 값을 가져 안 가져? 안 갖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거 하시고. 제가 여기 정리해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자, 3차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3차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자, 3차식에서 우리가 이제 미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여기 두 가지 내용이 있고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fx가 f 알파가 0이에요. f 프라임 알파가 0이면 우리가 fx라는 함수는 자, 기본적으로 자, 알파에서 중근을 갖는다. gx 뒤에 함수가 붙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근을 갖는다고? 중근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이 이런 그림을 가면 여기가 x축이에요. 여기가 알파라고 하면 자, 얘는 fx라는 함수가 자, 기억하세요. 여기서 3중근을 갖습니다. 특이한 꼴이니까 미분해 보시고 결과를 내보면 얘가 3중근을 가실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집에 가서 나중에 이거 모르면 진짜 큰일 나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좀 빨리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막 미분하고 막 삽질하는 거 되게 못 풀더라고요. 3차 함수라는 애는요.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보면 3차 함수는 어떤 그래프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2차 함수는 어떤 그래프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거야. 2차 함수는 그냥 뭐 꼭지점에 대해서는 뭐다? 대칭이다. 그렇죠? 3차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학원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너네 셋은 가르쳐 드렸어요. 자, 뭐예요? 이거 한 번밖에 안 했다. 일단 자, 레이디 퍼스트. 어차피 책 필요 없어요. 집에 가서 뭐 파일을 원하면 파일로 드릴게요. 자, 뭐가 있어요? 형님? 3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가라고 했어요? 너 나한테 안 배운 거 같다. 다른 선생님한테 배운 거 같은데? 너는? 7근이 무조건 한 개. 아, 그거 좋죠. 그거는 저희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에요. 자, 그래요?
거기 써놨을 텐데 안 써놨어요? 있어요. 뭐라고? 변곡점에서 그렇지, 변곡점의 대칭이에요. 자, 원래 미적을 가면 배우는 파트거든요. 변곡점이라는 애를. 근데 사실은 수학 툴을 계산할 때 3차 함수의 문제를 수능이나 이런 데 가서 얘네가 문제를 풀 때 절대로 일반적인 풀이를 갖고 가면 못 풀어요. 모든 인강 선생님부터 해서 수학 선생님은 다 변곡점의 대칭인 걸로 문제를 풀어요. 정상적인 선생님은. 왜 그러냐면 그래야 시간이 단축이 돼요. 풀이가 단축이 돼요. 아니면 엄청 복잡하거든요. 자, 변곡점의 대칭이라고 했어요. 변곡점이라는 건 뭐냐면 어려워하지 말고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이 되는 이런 점이 있어요. 순환적인 점이 있는데 얘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적분에서도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변곡점에 대한 내용 갖고 뭘 이용하냐? 3차 함수는 비례 부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비례진데 자, 여기 변곡점 있죠? 변곡점을 얘라고 하면 자, 여기도 자르고 그 다음 촉 자르고 여기 자르면 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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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니다. 비율이 무조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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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변곡점이라는 걸 니네가 안 배웠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그럼 뭘 이용할 거냐면 극대에서 극대까지와 이 선까지가 여기가 2대 1이 되는 또는 여기가 2대 1이 되는 요 내용을 갖고 문제를 많이 풀어줄 거예요. 왜 그런지 묻지 마세요. 왜 그런지 묻으려면 변곡점을 구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저도 이거를 자세히 설명할 자신은 없지만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니네가 집에 가서 여러 번 복습을 하셔서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변곡점에서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요. 이것도 잘 깔막하게 설명했는데 제가 예전에 했을 때는 이걸 안 써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수능 할 때만 하는데 이제는 내신 할 때도 필러 문제로 수능 문제랑 두 문제를 섞어내더라고요. 예전에 코로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꼭 배우고 계셔야 돼요.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고? 변곡점. 변곡점의 대칭일 때 이용하는 건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2대 1로 내분한다. 그럼 이제 정원이 그랬죠.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할 필요 없다니까요. 2대 1이에요. 그럼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 배웠죠? 배웠던 것 같아요? 정말요? 배웠는데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시나? 형님한테만 물어봐야 되겠다. 자, 보자. 자, y는 ax 4승 플러스 bx 3승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dx 플러스 2입니다. 자, 이거 몇 차 함수라고 그래요? 4차 함수라고 그러죠. 4차 함수는 미분을 해주면 4차 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0보다 클 때만 그리거든요. 혹시 0보다 작으면 뒤집으면 돼요. 그래프를 위아래를 반전시켜버리면 음수에 대한 그래프가 나왔고, 자, 그러면 4ax 3승 더하기 3bx 제곱 더하기 2cx 더하기 d가 됩니다. 자, 근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시근을 가질 때 그럼 이건 뭐냐면 4차 함수는 3차 함수는 극값을 가질 때와 안 가질 때를 구별했었잖아요. 4차 함수는 극대극소를 가질 때랑 안 가질 때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친구가 얘기하는 근이 하나다, 3차식의 근이 하나다라는 내용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갔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가 되겠죠.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알파, 베타, 감마가 있을 때 우리는 극대와 극소를 어떻게 가질 수 있어? 하나를 가질 수 있죠. 미분하는 게 몇 차식이야? 상식적으로 몇 차식이야? 3차식이죠. 3차식이니까 근을 무조건 하나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무슨 근을 가져? x가 알파에서 중근, 베타에서 근을 가지면 그래프의 모양은 자,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아, 이거 거꾸로 그렸네. 자,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아이고, 맞춰서 그려야 되는데 빨리 그리려고. 자, 어떤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4차 함수 보면요 극대극소를 가질 때도 있지만 4차 함수 자체가 뭘 무조건 가져요? 극소를 무조건 가져요. 그러니까 4차 함수 문제가 나올 때는 이제 부등식이라는 걸 때 극소값에 대한 얘기가 항상 튀어나오거든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프를 공부해 주시면 될 거고요. 오늘 집에 가서 그래프 개념은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주세요. 다시 한번. 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죠? 이렇게 생긴 애는 뭐니? 얘가 감마일 때 무슨 군을 가죠? 삼중군을 갖는 거죠. 얘는 삼중군을 갖고 이런 그래프겠죠? 이런 그래프겠죠? 자, 그럼 얘는 뭐야? 얘는 그래프 보고 느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3차 시계근은 몇 개입니까? 3개죠. 근데 지금 근이 1개라는 거는 얘가 미분했을 때 실근 1개와 허근 몇 개를 갖는 경우? 2개를 갖는 경우라 무슨 근을 갖는 경우에서 3중근을 갖는 경우의 그래프는 얘네 얘 그래프랑 똑같더라. 그래서 니네가 그래프를 구별해야 될 게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를 구별해 주시면 돼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의 그래프를 내가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극대극소를 같이 가실 때나 극대극소를 안 가실 때를 구별해서 공부해 주시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시근을 가지면 극대극소로 갖는다. 아니면 극대극소로 같지 않는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겠죠. 그 다음 속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속도에 대한 얘기. 자, 미분의 정의가 뭐니? 도야?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순간 변화요? 순간 변화요. 좋습니다. 순간 변화는 뭐에 대한 무슨 순간 변화율이? 그러니까 내신 따기 위해서는 이제 교과서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이제 내가 풀리고 그게 내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수능에서 들어갔을 때 내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맞춘단 말이야. 기본적인 뭐냐면 프라임 x라고 니네들이 공부해요. 맞아요? 프라임 x. 프라임 x를 다른 말로 뭐냐면 dx분의 dy라고 합니다. 이 d가 디퍼렌셜이죠, 미수야. 이걸 이제 니네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데 이건 순간 변화율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니네식 보면 x하고 y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y를 x에 관하여 미분. 다른 말로 y를 x에 관한 변화율. x의 변화율을 우리 미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니네가 부르는 미분은. 그렇기 때문에 미분을 우리가 순간 변화율 또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 다 똑같은 말로 사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속도라는 건 뭐냐라고 물으면 자 속도는 뭐예요, 정원아? 아 진짜 몰라도 돼요. 틀려도 되고 자신감 있게. 중학교 때 과학 시간 배웠잖아요, 속도. 과학 못해요. 아, 사실 뭐 시간분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속도는 거속시 해갖고. 자 도야 뭡니까? 속도요? 빠르기. 아 빠르기. 맞아 빠르기. 중학교 1학년 과학 이야기죠. 자 속도는 뭐예요? 거리 곱하기 시간? 거리. 아니 거리 곱하기 시간은 중학교 1학년을 벗어났는데요. 이거 시간도인데요.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맞습니다. 속도는 뭐예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니네 이쪽 파트 맨 마지막에 변화율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요번에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올 거예요. 활용 3파트에 보면 자 속도가 뭐예요? 뭐는데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까먹을 수도 있죠. 자 우리의 희망 은영아 뭡니까? 움직이는 거. 아,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율이에요.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율. 변화율 자체가 변화율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너 얼마나 변해. 다른 말로 dx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율을 우리는 속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니네가 보면은 되게 어설프게 공부해와요. 수학 선생님이 물론 잘 설명을 하셨겠지만
되게 어설프게 공부해 와서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문제를 들이대니까 뭐라고 해요? 글씨를 다 읽지는 않아요. 수학 문제는 진짜 글씨만 잘 읽어도 다 풀거든요. 글씨만 잘 읽고 제가 맨날 얘기하죠. 글씨 읽고 식 세우고 문제 풀면 답이 풀린다. 근데 이제 글씨를 못 읽어요. 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명칭을 모르니까. 자, 그래서 속도를 우리는 다른 말로 가속도는 뭐라 그럴까요? 엑셀러레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예요. 그러면 야 이런 거죠.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부피의 변화율은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량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그렇죠? 그럼 미분하려면 뭐야? t하고 뭐가 필요해? v를 뭐 다른 문자 어떤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서 계산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연속이 뭐예요? 라고 하면 컨티뉴 함수, 컨티뉴 쭉 가는 걸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 연속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면 되게 쉽게 문제가 풀리거든요. 제가 곱하기 연속은 내가 이렇게 풀어라라고 얘기한 적 있죠. 그렇게 풀면 되게 쉽게 풀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세요. 지금은 질문을 많이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제 번호 아까 여기다 적어놨었는데 제가 아프지 않은 이상 지금 좀 아프거든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아프지 않은 이상 질문을 계속 받아요. 먼저 그다음 기침하면서 설명 다 해주잖아요. 그럼 원하면 다 해드려요. 제가 원하는 만큼 안 해주셔서 그렇지 얘가 제가 원하는 만큼만 하면 수학 때문에 대학을 못 갔다는 소리는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만큼 안 해주시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그렇죠. 내가 하자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이제 뭐 다른 영역도 해야 된다고요. 막바지에 수학을 많이 하는 게 성적이 잘 나와요. 막바지 이번에 수학 많이 했으니까 아니요. 양 확 줄였죠. 안 나오는 거죠. 자, 속도라는 거는 이제 이 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속도에 대한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t를 x에 관하여, x를 t에 관하여 뭐 하는 거야? 미분한다. 그럼 x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우리가 dt분의 dx가 얘가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하고 3t제곱 마이너스 8t가 2를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나온다 라는 개념이 속도의 개념입니다. 개념만 쭉쭉쭉 짚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여기 시험 본 친구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다시 풀어드리냐면 이 친구는 지금 일주일 전에 시험 끝났는데 여기 시험을 다 봤어요. 자, 그럼 요번 주 일요일까지 미션이에요. 활용 1, 시험 범위 들어가네. 활용 2, 활용 3. 보강을 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뭐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RPM 시험 다 보세요. 끝. 테스트 다 봐서 통과 기점은 1개 정도로 마무리를 시켜요. 집에 가서 연락에 푸세요. 왜냐면 요 정도 안 되면 고등학교 수능 모의고사 모의고사 준비해도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신 주말에 안 부를게요. 주말에 원하면 오세요. 해드릴게요. 천사다. 요번 주 일요일 또 토요일은 안 돼요. 제가 아기가 5살인데 생일이라서 아빠를 본 지가 좀 돼요. 저는 이제 아기 거의 못 보거든요. 하루에 1시간도 못 봐요. 그래서 와이프가 하루는 빼라 라고 해서 오케이 했어요. 7시 전까지 보강이 가능합니다. 자 보자. 아주 착한 선생님이에요. 551번 볼게요. 너네가 진짜로 대학 가고 싶으면 날 많이 써. 나는 다른 선생님과 틀려. 라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되게 원하는 대로 니네가 원하는 대로 보강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몸이 아파도 와서 보강, 기침하면서 보강 계속해요. 코로나는 아니에요. 제가 검사했는데 양성이 되더라고요. 양성이 음성이 되더라고요. 저 카톡 소리 때문에 음성이 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양성 때문에 일주일 쉬려고 했거든요. 이미 시험도 끝난 김에 일주일 쉬자고 했는데 오늘도 검사했는데 제가 이제 기관지가 안 좋아서 기침이 좀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심하거든요. 근데 찬바람 쐬면 기침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음료수가 필요해요. 가을마다 걷는 벽이라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보자. 도야 이거 보자. 자, 우리가 fx와 gx의 관계로 문제를 풀 건데, 자, fx하고 gx는 뭐니? fx는 gx다. 네가 아는 지식선에서 수학적 상식으로 얘기해보자. fx는 gx요? 네. fx 함수값이 같다? gx.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연립이라고 하고요. 함수값이 같다는 말도 비슷한데 사실은 다시 얘기하면 fx라는 거에서 막 애들이 fx 나오면 막 그냥 무슨 광기를 일으키더라고. 식에다가 막 절대값 x 마이너스에 fx 막 봐면 막 어떻게 풀어 막 이러더라고. 그냥 별 의미 없어요. x에 관한 식이야. x에 관한 식인데 얘는 자 연립이라는 거는 너네 실근 구하는 건 알고 있지. 실근이라는 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실근이야. 근데 물어볼게. 너 x에 관한 식인가 결론은 뭐가 나올까 이게? 식이 전체가? x가 나오겠죠. 다른 식이 안 나올 거야. 다른 거 하나. x에 관한 식이야. 그럼 x에 관한 식이면 x가 나오니까 연립했을 때 자 y는 fx라는 그래프하고 y는 gx라는 그래프가 아니 까먹으면 저것도 안 버려요. 또 써요. 또 쓰면서 또 안 나온다는데. 나오네요. y는 gx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구할 거고요. 그 교점에 x좌표를 구한다는 게 연립의 개념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y는 fx 그래프하고 g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나 교점을 구할 수 있다면 연립했을 때 뭐와 똑같다? 근과 똑같다라는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갖고 앞으로 이제 여기 파트를 내가 왜 중요하게 한다 그랬어? 너네 수능 봐봐. 22번이 얘야. 이 내용 갖고 문제를 풀게 돼. 여기 내용 모르면 그냥 22번 안녕. 한 20번도 안녕. 18번도 안녕. 안녕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얘를 그리는데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럼 선생님. 자, 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 학생들은 3x 제곱을 하고 y는 k-2에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미분을 해서 그리거든요. 근데 저는 미분을 안 하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아까 이 내용 네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자 x 제곱에 x 빼기 3 승님 거 안 매겨도 돼요. 객관식 37.3 매겼어요 제가. 하고 있었어요? 안 하셔도 돼요. 다 매겼어요. 주관식 어려웠어요? 저도 객관식 매기고 있었어요. 근데 주관식 근데 제가 그거 외우라고 했던 거예요? 그거 외웠으면 맞았겠죠. 외웠을까요가 의문이에요. 자, x 고생하셨어요. x 제곱에 x 빼기 3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중근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중근이잖아요. 0에서 중근이죠. 0에서 중근이면 뭐 한다 그래서 그래프가 미분에서도 0이니까 거기서 그 값을 가지면서 x축에 접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선생님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정도는 니네 머릿속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때쯤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죠. 그럼 여기가 얼마야? x가 0, 여기는 얼마야? 3이죠. 자, 그러면 그 값을 계산할게요. 그 값을 어디서 가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병목점이 있을 거고 여기가 2대 1이다. 3을 크기 3을 2대 1로 내분을 해요. 그럼 여기 값이 x가 2라는 걸 손쉽게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 미분하지 않아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이런 내용으로 내가 문제를 푼다면 되게 이지하게 풀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이 내용을 꼭 갖고 가셨으면 해서 왜 갑자기 해주냐고 저번에 안 해주다가 저번에 지도 깨는 게 바빠갖고 이거 언제 가르치기 시간이 이제 좀 남잖아. 한 2주 정도 충분히 뺄 수 있는 시간 되니까 그리고 여기가 시험범위 안 들어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저는 활용상이 들어갈 학교가 없잖아. 확신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들어갔나? 활용상 안 들어갔잖아. 진주야 들어갔어? 안 들어갔잖아. 이거 총. 그래서 여기가 2대 1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0일 때 0이고 2일 때만 대입하면 되네. 8-10이니까 여기 얼마? 마 4죠.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점의 개수가 실근이니까 세 개를 만나게 해주면 여길 지나가면 될 거야. 그럼 나는 마이너스 4부터 k-는 0입니다. 자, 이해 갈 때까지 영상 돌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부터 k는 2까지예요. 사실 이건 암산으로도 계산이 돼요, 저는. 그 니네 거 문제 보면은 가끔 보면 암산으로 많이 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지식들을 갖고 내가 생각을 갖고 문제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 이런 궁금증을 가진 정은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여기 왜 k 빼기 2만 넘겨요? 이런 게 궁금하죠. 그렇죠? 그래프를 그리기니까 보통적으로 하나의 그래프 미지수가 있잖아요. 그 활용 3에서가 아니라 모든 그래프를 문제를 풀 때는 하나의 그래프는 정해져 있는 게 되게 편해요. 정해진데 그래프를 네가 어떻게 하게 가장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걸로 옮겨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k 빼기 2라면 얘 그래프는 되게 쉽게 그리니까 얘 그래프를 그리고요. k 빼기 2라는 함수는 뭐야? y는 k 빼기는 직선이잖아요. x축의 평행한 직선. 옮겨가면서 내가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 저는 1차 함수까지 원해요 라고 하면 1차 함수를 넘기면서 편하게 계산을 해줘도 되거든요. 그럼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이 얘기도 미리 해드리고 할게요. 머릿속에 제발 기억을 하세요. 내가 물어볼게. 야, 너 곡선이야. 곡선은 무슨 특성을 갖고 있니? 그거 대답 못 하잖아요. 없어요. 없어. 곡선은 뭐가 있어? 없어요. 그냥 휜 거야. 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3차 함수는 변곡점의 대칭이라는 것인데 그거는 우리가 암암리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다 접하는 거야. 어떤 미지수라고 생각하는 게 다 접하는 것부터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져요. 그것도 머릿속에 인하고 있다가 내가 문제 푸는데 선생님 이거 접하는 걸로 계산하면 안 돼요? 됩니다. 돼요. 접하는 게 기준이 돼야 돼요. 접하는 게. 항상 기억을 하세요. 모든 문제는 접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제가 나중에 좀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 자, 555번이에요. 한 개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갖도록 하는 A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조금 설명을 좀 오늘 길게 해드렸는데 사실은 문제 풀 때 그렇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미분해서 계산하면. 제가 왜 이렇게 계산을 해드리냐면 왜 그렇게 계산을 해드리냐면 니네들이 조금만 있으면 고3이죠. 고3이 이제 수능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하기 시작하면 최저를 무조건 맞춰야 되는 대학들이 나올 거예요. 또는 뭐 이제 내 인생 역전을 위해서 수능에 인생 오진하겠다는 분들도 나올 거고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은 알고 있어야 수투 내용을 거의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자, 볼게요. 자, x 3승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은 a입니다. 자, 이 그래프도 되게 이쁘죠? 어떻게 이뻐요? 여기 x 제곱에 x 빼기 2분의 3이에요. 그럼 미분할 필요 없겠네, 우리는. 맞아요?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고 0에서 접하고 2분의 3 이렇게 뚫고 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여기가 얼마예요? 되게 쉽죠? 자, 3등분을 했어요. 맞아요? 3분의 1 하면 한 칸당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 몇 칸을 가야 돼? 2칸. 2분의 1이 2칸 가니까 여기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미분하지 않아도 나는 그 값을 갖는 점을 계산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는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x절편이 되니까 또 이제 그래프가 쉽게 보이는데 자, 음근과 서로 다른 두 양근의 가장 기본적인 건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셔야 돼요. 최대 최소나 이런 그래프는 정확히 그릴 필요가 없는데 몇 점에서 만나냐는 중요치 않는데 음근과 양근은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야 돼요.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려면 제가 뭐만 표시해주면 정확해진다 그랬어? 또 나한테 안 배운 것 같다. 선생님이 바뀐 것 같아. 그쵸? 뭐예요? 뭐예요? Y값. 그렇죠. Y값이 아니라 Y절편이죠. Y절편만 표시해주면 그래프는 완벽해집니다. 나머지는 이제 극값만 표시해주면 되고요. Y절편은 여기 표시되어 있잖아요. 0.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 Y절편 표시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음근 한 개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이라는 얘기는
근이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야 뭘 구하는 거야? X값을 구하는 게 근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양근, 이거를 기준으로 왼쪽은 음근이야. 만나는 그쪽에. 그럼 딱 봐도 이렇게 만나면 양근 2개와 음근 1개야. 이 위의 양하고 y값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는 x값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른쪽하고 왼쪽을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 y는 a와 이렇게 만나니까 뿅 하면 여기는 뭐야? x가 1개, y가 1개. 여기서 무슨 근? 접하는 걸 우리는 그래프상 무슨 근이라고 부른다? 중근이라고 부른다. 딱 열심히 가르치는데 애들이 대답을 하나도 못하는 너네 선생님이 바뀌었나 봐.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열심히 수업 안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접하는 걸 우리 무슨 근을 갖는다고 해? 그래프상 중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y는 a가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얼마냐면 1 대입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0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얼마? a가 0 사이면 양근 2개와 음근 1개를 가져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수능 특강 풀 때, 너 수능 특강 풀어줄 때 되게 간편하게 다삭해서 풀어줬죠. 풀이 막 이만한 긴 거. 다 이런 내용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풀이가 막 쉬워. 그럼 세 판 써야 되는데 알고 있으면 뭐 한 판 반 정도에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간단히 했잖아. 다다닥 그 답이다.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니네가 학원에서 배워왔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선보여 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영상 여러 번 봐라. 자, 시간이 나오니까 믿잖아요.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나온다니까요. 인생 바꿔드린다니까요. 자, 볼게요. 저는 제 말 잘 들었던 애들 중에서 딱 봤던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다만 말을 해도 안 듣는 애들은 진짜 제가 뭘 해도 안 돼요. 그렇죠? 원래 저기 주말에 수업에 아프다 그래서 안 온다 그랬는데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있으면 제가 뭐 할 방법이 없죠. 또 안 걸리게 하든가 뭐 인스타 같은 데 올리지만 나한테 안 걸리게 하라. 애들이 와서 얼마나 잘 읽어. 선생님 당구 치고 있었다고. 559번 차례 한 차례인가요? 맞나요? 그렇죠. 559번 한 차례죠.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원래는 이쪽으로 다 넘겨도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여기서부터는 되게 다양해요. 근데 니네가 풀 때 최적의 방법은 풀 수 있는 방법을 니네가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수능 문제 풀어도 1시간이 안 걸리니까 제 거 쓰는 게 제일 빨라요. 저보다 빠른 선생님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 배우면 되는데 제가 되게 빠른 편이에요. 왜냐면 잔머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계산하는 거 되게 싫어해서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해서 더하기 잘 못하잖아요. 제가 진짜 더하기 잘 못해요. 초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이 노는 걸 좋아해갖고 더하기 못해서 근데 글씨도 잘 못 쓰잖아요. 이것도 연습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저기 볼펜 2개를 묶어서 막 저기 내고 막 노트 한 번도 못 받고. 요즘도 초등학교 때 잘하는 노트 주니? 니네들 노트 안 줬어? 우리 참 잘했어요. 지금 노트 주거든요.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싸대기 맞은 애가 몇 명 없을걸요? 그 중에 저예요.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싫어했었어요. 공부 못하지, 더럽지, 냄새나지, 그 다음 뭐 운동만 좋아하지, 애 맨날 카페 갖고 다니지. 지금 운동장, 큰 운동장이면 이렇게 봄, 가을 뛰면 애 얼굴이 까매져요. 맨날 까매 갖고 다녀갖고. 자, 볼까요? 자, 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또 그려지네요. 그래프가. 그러면 자, 얘가 x축이 될 거고, 자 0이 될 거고 여기 3이 되면 여기 3등분 하니까 2가 될 거예요. 왜냐면 1, 2, 3, 딱 3등분 이렇게 되죠.
자, 2일 때 그 값을 따졌더니 2일 때 얼마야? 8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세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k 빼기 1이 0부터 아이고